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명민창 군입니다. 와, 오로지 야구밖에 모르네요, 그러네. 지금. 근데 이름도 약간 야구 선수 이름에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번 타자 명민찬. 괜찮다. 되게 어울리잖아요. 그래서인지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도 체육을 뽑은 민찬이. 하지만 이런 민찬이에게 수학은 그저 좋지도 싫지도 않은 과목이라고 하는데 과연 민찬이의 수학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함께 찾아가 볼까요? 민찬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빼꼼히 문이 열리더니 오늘의 주인공 민찬이가 들어오네요.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민찬이.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거실로 나오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게 야구 유니폼인가요? 아니, 집에서도 저렇게 옷을 그냥 야구복으로 갈아입네요, 특이하게. 야구 시청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옷을 입고서는 아니, 저는 야구를 봐야 되는 경기하러 거예요?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유니폼으로 갈아입자마자 하는 것은 바로 민찬이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경기 보기. 그런데 민찬아 간식 먹어. 이리 와서. 엄마의 부름에도 꿈쩍을 않습니다. 저건 보통 아버님들이 그렇죠. 저런 증세를 많이 보이시거든요. 불러도 대답 없고. 아버님 자세인데. 어머님이 적응하셨어요. 네. 결국 그냥 갖다 바치는 걸로. 엄마의 애타는 부름에도 맛있는 간식도 민찬이의 야구 사랑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민찬아, 야구가 그렇게 좋아?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했는데 재밌어서 야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친구들과 야구를 즐길 정도로 야구에 푹 빠진 민찬이. 게다가 영어, 피아노, 한자, 논술, 미술 등 상당히 많은 학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수학 학원까지 주 1회 다니며 예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민찬이를 보면 고민이 없을 것도 같은데 과연 엄마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는 되게 열정도 많고 잘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나면 지날수록 학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멍 때리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도 편차도 너무 심하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연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이들 자체가 제가 둘을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찬이는 이제 첫째다 보니까 조금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서. 수학 공부할 때면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있어 걱정이라는 엄마. 과연 민찬이의 학습 자세는 어떤지 함께 지켜볼까요? 35분 지났는데. 응? 네. 우선 TV 꺼야지. 딱. 괜찮아. 그리고 오늘 엄마가 독서록 챙겨줬는데 오늘 내는 날인데 혹시 냈니? 못 냈어요. 잊어버렸어? 네. 어제도 일기 못 내고 오늘 독서록 못 내고 응? 선생님이 클래스팅이 적어놓으셨어. 응? 네. 내일 꼭 내라. 네.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까먹어요. 그 엄마가 말한 거를 제가 학교에 가면 친구랑 제가 자주 놀거든요. 그래서 자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을 잘 알고 있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공부 시간. 민찬이가 문제집을 들고 오는데요. 야, 공부할 때는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요. 일단 모자를 좀 벗겨주면 땀 찰 것 같아요. 학습 분량도 정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니 왜 방이 아닌 주방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이가 제가 없으면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방에 넣어주면 뭐 종이접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가 저는 또 아이들 밥을 챙겨야 되니까 저녁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놓이다 보니까 싸갖고 식탁으로 나와서 제 눈을 수시로 제가 살피면서 확인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어머니 스타일이 뭐냐면 야구로 치면은 투수가 1루수가 도루할까봐 계속 쳐다봐야 된다. 계속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엄마 그죠, 스타일은. 그죠. 예. 네. 자, 그럴 바에는 그냥 주방에 와서 내 눈앞에서 해라 이제 이거죠, 어머니는. 민찬이는 공부, 엄마는 집안일 시작.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뒤로 한 채 열심히 집중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 도루 준비하네요. 아, 일단 1단계 낙서 들어갔습니다. 낙서. 엎드렸다가 지우개도 만져보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까지. 너무 순식간에 집중이 풀어진 것 아닌가요? 게다가 엄마는 집안일 때문에 민찬이가 딴짓하는 걸 눈치 못 챈 상황. 아니, 뭔가 저기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멍 이렇게 써 있어도 너무 잘 어울릴 네. 것 같은. 결국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있기 시작하는데 민찬아, 엄마가 오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다 했어? 아니, 야, 아직도 하지 않았던 거야? 응? 뭐 있냐? 그림도 그리고. 하기 싫어? 어려운 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쯤이면 다 끝내갖고 엄마 불러야지. 얼네. 울 것 같아. 어떡해. 결국 엄마에게 혼나고 마는데요. 민찬이는 스스로 멍하니 있는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저도 멍을 제가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선생님 수업도 놓치고 그다음에 친구들 이야기도 놓치니까 제가 뭔가 머리에 입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멍 때리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오. 그래요. 아, 그래도 뭐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근데 지금 친구들 얘기도 놓치고 이 얘기가 좀 많이 걸리네요. 꼭 공부뿐만이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니은을 구했어? 이제? 근데 4번은 못 그랬어.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지.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뭡니다. 답은 뭡니다. 이렇게 써야지. 주눅 들었어 이제 엄마한테. 뭔가 좀 자신감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딘가 위축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민찬이는 엄마와 함께 공부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 제가 멍을 때릴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 쪽방에 들어가면 제가 멍을 많이 때려서 진도가 좀 늦을 것 같고 숙제를 못해서 친구들이랑 진도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밖에 저 책상에 앉아서 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제가 멍을 때려도 엄마 멍 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엄마 저 다 했어요. 책 좀 해주세요. 드디어 엄마와 함께하는 채점 시간. 이거 한 페이지인데 아주 힘들다. 힘들어. 하나뿐인데. 어려워? 완전 어렵진 않는데 어려울 때 야, 어렵다. 제가 채점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려웠다고 해. 어머님도 좀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섭게 하시지 네. 마시고. 채점을 하면서 민찬이가 놓친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주는 엄마. 270초잖아. 네. 270초는 네. 여기 4분이라는 건 얘기해줬지? 네. 4분은 몇 초야? 4분의 240초. 240초 더하기 뭐를 해야 270초가 되는 거야? 30초요. 그치, 30초. 맞은 문제라도 저렇게 잘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참 보기 참 좋네요. 네. 어머니께서 질문하고 뭐 어떤 부분에 이제 포인트 두고 얘를 네. 가르쳐야 되는지 정확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소 좀 딱딱하고 무겁다라는 네.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죠. 네. 뭐 할 거야, 이제? 공부도 채점도 끝낸 후 뒷정리를 하는 엄마와 민찬이. 아까보다 부드러워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엄마와 함께 매일 두세 권의 문제집을 돌아가며 두세 장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신경을 쓴 덕분인지 학교 성적도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집안일에 바쁜 엄마는 민찬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찬이 스스로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멍하니 있는 습관까지.
이런 민찬이와 엄마를 위한 해결법.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야구 선수가 꿈인 초등학교 3학년 민찬이를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뭐 이게 예쁜 말은 아니라서 근데 한 번만 쓸게요 그냥. 네. 멍 때리는 게 지금 본인의 문제라고 아이도 느끼고 있고 어머님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도 걱정을 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일단은 이 멍한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이유를 찾아내야 어쨌든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사교육. 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다 보니 네. 집에 오면은 좀 지치게 되고 또 이제 피곤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멍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사교육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학원을 좀 줄여주시고 집에서의 공부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 주셔야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수학 자체가 흥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영상에도 보다시피 문제를 풀 때 뭐 썩 재밌어 하면서 풀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수학도 좀 재미있게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호기심이 많죠.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멍한 이유가 뭘까 이런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아이도 스스로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 민찬이가 좀 멍한 이유가 비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비염이요? 네. 아까 코 막 이렇게 하긴 하던데. 저도 비염이 있는데 이게 비염이 있으면은 잠을 또 제대로 못 자요. 깊숙한 잠 못 자다 보니까 그래요? 항상 피곤해. 그리고 항상 멍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거 맞아, 보니까 맞아요. 코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많이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근거는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드리는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 때 우리 민찬이 같은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수학 시간에 3분의 2가 그 멍이에요. 3분의 2 멍인데. 3분의 2가 뭐예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데 빨리 우리가 도와줘서 3분의 1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실 문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약간은 좀 성실함, 꼼꼼함, 정확함 이런 성향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의 어떤 수준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걸 봤을 때 기본 개념이 아주 뭐 탄탄하진 않지만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진 않아요. 오히려 수학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약간 살짝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더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민찬이를 대할 때 조금은 좀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멍 때리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될 텐데 이렇게 엄하게 하시면 그 순간 죄책감이 들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좀 부드러운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가 보면 학교 평가가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초는 좀 네. 탄탄해 보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민찬이가 문제 푼 점수를 보면 네. 개념은 그래도 좀 잡혀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좀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개념적으로 몰라서 했다기보다 역시 여기서도 집중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수학학원에서 약간의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행보다는 오히려 현행에서 좀 심한 문제 유형으로 네. 좀 길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민찬이 수학 실력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상한 대로 사실 그 개념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푼 걸 보면은 하지만 꽤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기초가 탄탄한 걸 보면 어머님이 꾸준히 지도해 왔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노력이 일정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불어 이제 몇 가지 이제 짚어드리면 네. 현행 문제 중에 20문제 중에서 5개를 틀렸거든요. 근데 이 5개 틀린 것이
좀 실수한 부분이 역력해요. 왜 그러냐면 이 72 곱하기 4 이렇게 했는데 18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72 나누기 4 하면 18이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네. 나누기로. 예, 명확합니다. 이 정확하게 18이라고 그러네. 썼다는 거는 이걸 잘못 봤다는 얘기고 실수한 부분이죠.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15번도 예, 이 간단한 곱하기 문제인데 다른 문제 푼 걸 보면 곱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 또 이것도 실수를 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16번을 보면 요건 좀 식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후반부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멍 때리는 그런 네. 영향으로 이 집중력의 어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후행 또한 예, 56을 16으로 썼다든지 예, 13번에서요. 뭐 49 나누기 7을 예, 7인데 곱하기로 예,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집중력이 떨어져 틀린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요. 애가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애가 그냥 실수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민찬아 너 야구 좋아하지 않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후반에 집중력이 엄청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좀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기본 개념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좀 마음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검사들도 진행을 해봤잖아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민찬이 같은 경우 지금 자기조절 영역, 학습 습관 영역, 학습 기술 영역이 거의 이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왔어요. 네네. 자기조절 영역에선 정서나 학습 동기 부분은 사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보통의 수준으로 나왔냐면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요. 애초에 좀 이렇게 의존적인 친구이거나 아니면 좀 지도를 많이 받는 스타일. 이런저런 지적을 네. 많이 받을 때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눈치를 아예 보면서 그냥 주도적이지 않게 그렇죠. 돼버리는 네. 거군요. 그러면서 자율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또 자율성이 낮은 학생들은 여전히 그게 어디로 옮겨갔냐면 시간 관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 습관 영역에서도 시간 관리 부분이 좀 낮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멍 때리는 그런 습관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집중도가 낮아요. 수업 그렇죠. 집중도가 낮다라는 것은 학습에 아주 치명적인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은 목표 의식이 좀 뚜렷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2분 전에라도 오늘 배울 게 뭔지 한번 훑어보고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지? 떠올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흔히 지금 멍 때린다라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단조로운 문제만 풀이하는 거.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잘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 말고 뭔가 도전해 볼 수 조금 있는?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한두 문제 풀었을 때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아마 민찬이 지금 상당히 영리한 친구거든요. 네. 호기심도 많고 그래 보여요. 어머니가 끌어주는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어쨌든 아들 둘의 큰 아이인데 자기 주도 학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까 최종적으로 그걸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집중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갈 수가 없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또 이 집중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없는 맞아요. 뭔가 좀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민찬이가 좀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보면은 수학에 흥미가 크게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문제집 풀이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민찬이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적합된 게 놀이수학이거든요. 네. 지금 연년생 동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둘이 친구처럼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드게임 같이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깨우쳐 보고 교구를 같이 가지고 놀면서 또 수학에 대한 흥미를 생기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집을 안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문제집은 풀어야 네. 되니까 문제집 풀 때도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뭐 게임처럼요. 재밌게 같이 풀고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게 하면요. 또 형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또 책임감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멍 때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수정요법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 행동수정은 가만히 공부를 하다가 뭔가 다른 생각이 들 때 네. 뭐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친다던가 아니면은 자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연필을 한번 바꿔본다던가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자각을 하게 되면은 그 수정이 좀 편할 수가 있고요. 학원을 다니는 걸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수학 학원을 가는데 예습하는 학원이에요. 선행을 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현행을 하는 학원으로 주 3회 정도로 바꿔주면은 좀 현행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심한 문제도 풀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문제 풀다 말고 뭐 문제집을 풀다 말고 어떤 딴 생각을 드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아이의 집중 시간이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뭐 15분이면 15분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문제집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풀게 하시기보다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양을 정해 놓으시고 딱 그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5분 정도 늘려보자, 뭐 또 10분 정도 늘려보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 보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것 같고요. 문제집을 풀 때도 혼자서만 공부하는 방법 말고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혹은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2학년 동생도 공부 지금 문제집을 풀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지도도 해주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한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자기에게도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방법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봤을 때 민찬이가 그 딴 생각하는 거, 멍 때리는 네. 거 없애려면 일단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뭔가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오, 네.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야구장에 딱 가도 네. 딱 옆 사람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뭐 딴짓 하잖아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고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야구에 집중 안 하는데 그때 야구장에서 어떻게 하냐? 음악이 나와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하면 타자가 나온 거야. 그럼 막 응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키죠. 음악 때문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 좀 녹음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5분짜리로 약간 민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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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이게 5분마다 나오는 거야. 딴 생각하다가 맞아 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야구 의미고 한번 좀 네.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니 야구에도 그 1회, 2회에서 9회까지 있듯이 네. 민찬이 하루에도 이 수학 공부나 아니면 하여튼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몇 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민찬아 집중해. 나오는 훌륭하다. 거에서. 네. 이거 좀 약간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이와 더불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음악까지 틀어줄 정도가 된다면 네. 어머니의 마음도 일단 싹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을 것만 같아요. 왠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선생님들도 살짝 언급들 해주셨지만 어머님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한테는 또 어떤 조언을 또 해주고 싶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원인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수정을 해주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좀 너무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줄여주셔서 집에서의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데 이때 어머니와 민찬이가 함께 계획표를 좀 짜셔야 돼요. 네. 근데 어떤 계획표냐? 물론 뭐 숙제나 학원이 들어간 주간 계획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오늘 하루 해야 할 중요한 일일 계획표를 꼭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뭐 수학 한 장 풀기,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동생이랑 교구 놀이 하기, 뭐 보드게임 하기, 그리고 뭐 8시 반부터 9시는 숙제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고 또 그거를 보면서 체크해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한 아이니까 이런 부분 계획표를 세우고 또 지키면서 이런 거 계속 선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뭐 길러지기 마련이겠죠. 또 어머니께서 해주셔야 될 일 그거죠. 아이가 잘 지켰을 때 칭찬해 주시는 거. 예.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찬이도 뭐 물론 충분히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도 집에서의 계획도 잘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찬이 같은 경우는 좀
즐거울 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께서 민찬이가 좀 즐거운 기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좀 사소한 것에도 칭찬해 주시고 또 민찬이에게 형이지만 동생보다 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형편을 드시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민찬이의 어떤 이런 마음 자체가 조금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민찬이는 강점과 약점이 아주 뚜렷한 친구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손을 딱 놔버리면 정말 하얗게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친구고 네. 정말 관심 있으면 아까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고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거기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친구예요. 이 부분을 어머니께서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3학년짜리들은 남 탓을 하거든요, 원래. 이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오, 그래.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성숙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괜찮아. 지금부터 고치면 돼. 이것만 고치면 돼. 이쪽으로 가주시면 아마 민찬이는 대단히 그래요. 훌륭한 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면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 아이인데 그럼 여기서 해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그만큼 좋아하게 만들고 흥미를 북돋아주면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는 아이니까 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나왔는데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어머님이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민찬이가 수학에 있어서도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참 다양한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야구 수학입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타율을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표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다행히 3학년 1학기 때 분수와 소수를 배웠습니다. 3타수 2안타면 3분의 1하고 써보면서 재밌게 수학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학 공부 30분. 자, 시간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수학 공부, 수학 내용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 민찬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 도와주세요. 수학은 야구공이다. 내가 집중해서 때리면 안타가 나오고요. 집중하지 못하면 삼진아웃을 당합니다. 수학을 야구공처럼 집중해보세요. 네, 요즘 들어서 뭐 개그 짤 일도 없고 멍 때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이리 씨 오늘 많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민찬이를 보면서 민찬아, 이 진정한 멍 때림은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야. 야, 그 시간도 많고 게다가 심지어는 네. 멍 때릴 일도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개그 프로도 없어져서 개그 짤 일이 없으니까 하늘만 한 3일 동안 이렇게 바라본 적도 아유, 있고. 세상에.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또 땅을 보면서 또 한 3일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어른이 되면 충분히 마음껏 이렇게 멍 때릴 일들이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네. 지금은 또 수학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아저씨가 오죽하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민찬이가 이 진심을 좀 받아주길 바라고요. 사실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딴짓도 많이 하고 좀 산만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민찬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아이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수학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그런 지침을 주신다면 아이도 바로바로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찬이 어머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좀 부드럽게 우리 민찬이에게 많은 이야기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또 수학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